안녕하세요. 파고다 토익 적중 특강 태미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7월 14일 시험을 대비해서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기본기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하게 다룰 거니까요.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파트 1은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사진을 보면서 문장을 듣고 정확하게 사진을 묘사한 문장을 찍어주는 파트죠. 자, 그러면 1번 사진 지금 파트 1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 사진인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항상 파트 1 문제를 푸실 때는 확실하게 맞으면 동그라미, 잘 안 들린다 세모, 절대 아니다 사진에 없다 X, 속어법을 사용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갈게요. 1번 문제 보시고 하나씩. A. Several boats are floating on the water. B. Mountains are visible in the distance. C. Some people are strolling along a body of water. D. People are approaching a pedestrian bridge. 자, 이렇게 A, B, C, D가 차례대로 나왔을 때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가요? 하나씩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A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번. Several boats are 더 들을 게 없네요. Several boats are 일단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several boats. 보트가 지금 여기 물가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깔끔하게 소거하시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B번 들어볼까요? B. Mountains are 다시 한번. Mountains 하니까 주어가 마찬가지로 mountains 다시 한번. Mountains are visible in the distance. 마찬가지로 mountains가 없기 때문에 뭐 어디에 있던 간에 지금 사진은 없죠. mountains 오답 처리가 됐고요. 자, 그럼 C번까지 연달아 갑니다. C. Some people are strolling along a body of water. 일단 주어는 합격이네요. Some people. 사람 2명 있고요. 이 some people이 뭐 한대요? Some people are strolling이라고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일단 C번에 나오는 strolling. 토익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strolling 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어 우리 W로 시작하는 동의어 뭐 있죠? walking, 그렇죠. 해서 사람들이 걷고 있다, 사람들이 산책한다라고 할 때 strolling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여러분이 내가 내 스스로 말할 수 있으면 분명히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랑 간단하게 체크해 볼 텐데 인물의 동작, 동사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지금처럼 walking 하면 strolling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 뭔가를 볼 때 looking의 동의어 또 뭐 있죠? E로 시작하는 거. 되게 많지만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examining 해서 어딘가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 만약에 제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으면 A woman is examining a monitor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사람이 뭔가를 마시고 있어. 막 마시고 있으면 drinking도 맞지만 drinking만큼 많이 나오는 S로 시작하는 동사 뭐 있죠? sipping. 그렇죠. sipping 해서 마시고 있다라는 동사가 sipping. 그리고 drinking. 본다라고 하는 건 examining. 걷는 중이다, 산책한다라고 하는 게 strolling. 이렇게 단어를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다가 추가해서 점점 단어를 넓혀가셔야 여러분이 고득점 받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D번까지 오답 한번 들어볼까요? D번은 절대 아니었는데 왜 아닐까요? People are approaching a pedestrian bridge. 이번에는 주어는 사람이어서 있었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pedestrian bridge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건너가는 다리. 지금 사진 보니까 다리 없죠? 그래서 깔끔하게 D번 소거해도 좋고요. C번 정답 처리하시면 이렇게 1번 간단하게 풀렸네요. 이 정도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인물 사진인데 그렇다면 인물 사진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물 사진 볼까요? 사물 사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건들을 살펴보면서 의자가 있고 전등이 있고 게시판이 있고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똑같이 속어법 써보시면서 듣겠습니다. A. A board has been mounted on a wall. B. Some stools have been stacked in a corner. C. A clothing stand is being set down on the floor. D. Some light fixtures are being installed on the ceiling. 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야 될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단어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자, 하나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번 어떠셨나요? A번 갑니다. A board has been mounted on a wall. 다시 한번요. A board 주어는 a board. 미국 사람이 아니네요. 영국 사람이 R 발음을 죽여서 a board 대신에 a board.
보드가 게시판이 근데 어떻게 돼 있대요? 다시 한번 뒤에까지 들어볼까요? A board has been mounted on a wall. 하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건 on a wall이라고 나왔는데 이 보드가 지금 게시판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딱 달라붙어 있는, 부착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벽에 무언가가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지금 나오는 동사가 mounted 해서 벽에 무언가 부착돼 있다, 벽에 뭔가가 매달려 있다, 혹은 어떤 게 걸려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벽을 묘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벽에 부착된 삶을 묘사하는 세 가지의 동사를 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요. 액자 같은 게 벽에 걸려 있으면 a frame is H로 시작하는 거 모르시죠? A frame is hanging 혹은 a frame is hung on the wall. 벽에 액자가 그림이 매달려 있다. hanging hung. 나쁘지 않죠. hanging hung 알고 있는 동사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전등 보이시나요? 전등 같은 경우는 보통 천장에 매달려 있고요. 천장에 매달려 있을 때 이렇게 툭 치면 대롱대롱 움직일 텐데 이런 걸 묘사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S로 시작하는 뭐죠? suspended. suspended. 제가 이렇게 지금 다 비동사를 표현한 이유는 어떤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수동태로 여러분 표현을 하죠. 해서 이렇게 전등이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바꿀 거면 lights are suspended from the ceiling. 이런 식으로 뭐뭐뭐가 are suspended, 뭐뭐뭐가 is suspended 이렇게 지금 발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건 방금 전에 정답으로 나왔던 mounted, mounted, mounted 어디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 프로젝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게시판 같은 게 붙어 있다는 뜻이니까 네 가지, 세 가지 hanging, hung 나눠도 괜찮고요. mounted와 suspended까지. 한꺼번에 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한꺼번에 쭉 hanging, hung, 그리고 mounted, suspended. 오케이? 괜찮으신가요? 그럼 나머지 B, C, D가 오답이었을 텐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Some stools have been stacked in a corner. 자, 이번에는 stools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stools가 이걸 말하죠. 이렇게 등받이도 없고 팔걸이도 없는 의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틀린 이유는 have been stacked. 스택트라고 하는 건 쌓여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겹겹이 쌓여 있지 않죠. 오답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C번과 D번까지 마저 갑니다. C. A clothing stand is being set down on the floor. 자, 마찬가지로 C번도 우리가 지금 주어를 들어보니까 clothing stand는 요 뒤쪽에 있어요. 하지만 여기 아래에 보니까 is being set down. is being set down. 토익 공부 파트 1 많이 하신 분들 알죠? 사람이 없는 사진에 is being pp. 자, D번도 똑같아요. D번 먼저 가볼까요? Some light fixtures are being installed on the ceiling. 마찬가지로 D번도 are being 해서 C번에 있는 is being, D번에 있는 are being. 사람이 없는 사진에는 정답으로 극히 드물게 등장하는 시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C번과 D번의 시제를 소거하시면서 정답 A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1 정리해 봤는데요. 파트 1은 사람이 있건 간에 없건 간에 어쨌든 간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단어예요. 내가 어휘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파트 1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단어 좀 정리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파트 2. 파트 2 같은 경우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이 듣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나오는 문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연결이 되는지 한번 일단 간단하게 3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질문에서 지금 어떤 걸 물어보는지 한번 캐치를 해보세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Number 3. Where do I go to fill out a registration form?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Where do I go to? Where do I go to? 물어보는 건 where. 제일 중요한 단어 같죠. Where do I go to? 제가 이 registration form을 작성하기 위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물론 다 해석해도 괜찮지만 제일 첫 단어가 where.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뭘 찍었어요? 이걸 찍었으면 맞죠? 들어볼까요? You can do that right here. 제가 fill out, 작성하기 위해 where do I go to fill out?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정답으로 you can do that right here.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하세요. 이렇게 나와주는 where에 대한 정답이 예쁘게 나왔는데 그러면 정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모든 문제를 다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또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오답을 소거하는 연습을 준비해 가셔야 되는데 가장 전형적인 오답이 A번과 C번에 있거든요. 한 번씩 들어볼까요? A, Please pay at the register. C번도 갑니다. That was very filling.
자, 이 지금 두 가지 문장의 공통점이 들리시나요? A번 같은 경우는 please pay at the register.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that was very filling.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이 registration 이란 단어와 뒤에 나와 있던 fill 이란 지금 이 동사를 이용해서 오답을 만들어 준 건데요. 이렇게 파트 2의 오답 유형은 문제 속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오답을 만들죠. 예를 들어 이런 문제, Which coffee do you like? Which coffee do you like? 넌 어떤 커피를 좋아해? 한 보통 나 아메리카노 좋아해. 나 카페라떼 좋아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답변이 나와요. The coffee machine is broken. The copier is broken. 이런 식으로. 커피를 지금 문제에 물어보니까 copy, copier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주는 건데 발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항상 발음 비슷한 거는 별로다. 발음 비슷한 거는 오답으로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오답을 소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도 가볼 텐데요. 4번 문제 일단 문제 한번 또 들어보고 풀어볼게요. Number 4. Where do I pick up my company ID badge?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랑 지금 똑같은 의문사 where do I, where do I, where do I pick up 이렇게 나왔죠. Where do I pick up my company ID badge? 제가 company ID badge를 어디에서 가져가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씩 들어볼까요? A번부터 듣겠습니다. A. That's the new card reader. B. Yes, any valid form of ID. 자, B번까지 들어보니까 A번 같은 경우는 That's the new card reader. 갑자기 카드 리더기? 좀 이상한 거고요. 자, B번 가니까 B번 마찬가지로 우리가 where 이라고 하는 의문사 의문문에 yes랑 no는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절대 안 되니까 X. 자, 그러면 A번 잘 이해 안 가신 분들은 C번 어떠세요? C번 가볼까요? Talk to Steve in the security office. Talk to Steve. 스티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라고 하니까 야, 내가 아이디 배지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Talk to Steve. 스티브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지금 사람 이름이 등장을 했죠. 여러분이 토익 공부하실 때 파트 2에 나오는 where에 대한 정답 유형은 전치사가 잘 나온다. 예를 들어 Where can I get some water? 제가 물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정답으로 on the second floor. 2층에서요. Where is the bathroom? bedroom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turn right.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물론 좋지만 요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렇게 사람 이름을 활용을 하죠. 예를 들어 지금은 스티브가 나왔지만 제가 학원에서 막 강의하다가 제가 제 조교한테 물어봐요. Where is my laptop? 제 랩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 조교가 답변을 합니다. Mr. Lee took it. Mr. Lee. 리 씨가 took it. 가져갔어요. 혹은 Tom has it. 탐이 갖고 있어요. 탐한테 가서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on the table, in the closet, on the second floor. 물론 전치사가 잘 나오지만 사람이 갖고 있다. 이 사람이 가져갔다. 이렇게 응용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우회적인 답변 유형.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Who is in charge? 누가 담당자입니까? 라고 하니까 I don't know. 잘 몰라요. I'm not sure.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회적 정답을 조금 더 바꿔서 이 물건이 누구 거예요? 라고 하니까 난 잘 모르니까 ask Tom. 탐한테 물어봐. 혹은 talk to Steve. 스티브한테 물어봐. 난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우회적인 정답도 사람 이름을 많이 이용해서 정답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시험장에 가기 전에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사람 이름을 이용한 정답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포인트로 잘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5번 문제 가볼까요? 일단 듣고 시작할게요. 5번 문제 갑니다. Number 5. Can't you just pick one up at the appliance store?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은 의문사가 아니네요. Can't you just pick one up? Can't you just pick one up? 너 한 개 pick one up. 여기 나오는 픽업이라고 하는 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appliance store. 아마 가전제품 가게를 말하는 거 보니까 한 개를 좀 사오면 안 되겠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야 너무 덥다 얘 선풍기 하나만 사와라. 선풍기 하나만 사와라라고 하니까 사올 수 있겠니? 했을 때 답변으로 사올 수 있으면 사올 수 있어요. 사올 수 없으면 사올 수 없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게요. 가겠습니다. A. No, they've run out. B. He might stop by later today. C. The refrigerator is pretty empty.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 지금 답변할 때 사올 수 있대요, 없대요? No, 들으셨나요? Can't you just pick one up?
한 개 좀 사오면 안 되니? No, 왜 못 사온대요? They've run out. 그것들 전부 다 run out, 품절됐어요. 하니까 내가 선풍기를 하나 사오라고 부탁했더니 No, they've run out. 그거 다 품절돼서 못 사간다 라고 하는 A번 정답인데 자, B번과 C번 확인해 볼까요? B번 보니까 he might. 너랑 나랑 얘기하는 파트 2. 내가 너한테 뭔가를 묻고 내가 너한테 뭔가를 확인할 때 보기에 나오는 주어가 그 여자, she, 혹은 그 남자, he. 되게 별로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B번 X, 소거 잘하셨고요. 자, 그럼 C번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C번은 the refrigerator. 얘가 지금 말하는 건 냉장고가 전혀 아니죠. 아마도 appliance store. 요 지금 가전제품 가게 때문에 유사어휘 그리고 지금 어떤 생각나는 연상어휘가 등장을 한 건데 오답 처리가 되겠죠. 사올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답변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yes랑 no가 정답으로 잘 나오고요. 가장 부드러운 회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going to study tomorrow? 여러분 내일 공부하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Are you going to study tomorrow? Actually, no, I'm too busy. 죄송해요. 제가 내일 바빠서 못할 것 같아요. 혹은 제가 물어보죠. Are you, 뭐 할까요? Do you have a sister? 너는 언니가 있니? Yes, I do. 네, 저 있어요. Have you been to Paris? 파리 가본 적 있으세요? No, I haven't.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어볼 때는 yes랑 no가 정답으로 자연스럽게 등장을 할 텐데 항상 그럽니까? 또 그건 아니죠. 물론 yes랑 no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6번 같은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한번 6번도 풀어볼게요. 6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Number 6. The company banquet can be rescheduled, right?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6번 문제. The company banquet can be rescheduled, right? 만약에 이 발음을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험장 가기 전에 꼭 알고 가야 되는 토익 필수 발음이죠. Can be reschedule 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물론 거의 100% 사람들이 reschedule 이라고 발음하겠지만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발음이 조금 달라져서 reschedule, 쉐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 reschedule. 물어보는 건 company banquet.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이번에 연회하는 게 can be rescheduled. 일정이 재조정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까랑 똑같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과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보기 한번 쫙 들어볼게요. 갑니다. A. We've already sent out all the invitations. B. I really enjoyed the food. C. A vegetarian menu is also available. 자, 마지막에 나오는 vegetarian menu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정답 한번 들어볼까요? We've already sent out all the invitations. 자, 이 사람이 can be rescheduled,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죠라고 하니까 답변으로 we've already sent out, 우리가 이미 invitations를 보냈대요. 우리가 banquet invitations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지금 reschedule,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봐요. Are you going to the concert tomorrow? 너 내일 콘서트에 갈 거야? 하니까 제가 말하죠. I have an exam tomorrow. 나 내일 시험 있어. 간다는 거 못 간다는 못 간다는 거죠. 해서 꼭 간다 못 간다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할 때 yes랑 no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yes랑 no를 빼서 정답 처리하실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보기 한번 볼까요? B번 가니까 I really enjoyed the food.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C번 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vegetarian menu, 메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의문문 문제가 나왔을 때 yes랑 no를 생략해버리는 답변은 뉘앙스를 조금 파악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해석을 조금씩 늘려가시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 한번 더 풀어볼까요? 7번 똑같습니다. 해석을 해보시고 맞나 아닌지 한번 일단 가볼게요. 문제부터 틀겠습니다. Number 7. Can I get a full refund if I withdraw from the course? 자, 이 남자가 물어보는 건 Can I get a full refund? 제가 full refund이라고 하니까 제가 모든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If I withdraw from the course. 제가 만약에 수업을 지금 빼면, 제가 수업을 지금 취소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답변으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가 나와줘야 되는데 보기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받을 수 있나 없나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갑니다. 보기. A. The bank is just around the corner. B. There is a cancellation fee. C.
We also accept credit cards. 자, 이렇게 보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 지금 full refund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보세요. There is a cancellation fee. 이렇게 There is a cancellation fee. 이 사람이 지금 full refund 가능합니까? 라고 하니까 there is a cancellation fee. 우리가 cancellation fee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얘가 지금 말하는 거 취소 수수료가 있을 거기 때문에 refund는 가능한데 full은 아닐 것 같네요. 이렇게 no를 생략했죠. 앞에 만약에 no가 나왔으면 좀 더 쉬워요. No, there is a cancellation fee. 하지만 no를 일부러 생략하고 조금 더 문제 어렵게 만든 거니까 아 이런 문제가 요즘 시험에 나오는 대세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오답 봐볼까요? A번은 the bank is just around the corner. 뱅크를 말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오답 소거가 될 거고요. 자 그럼 C번. We also accept credit cards. credit cards를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C번도 오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8번 문제, 파트 2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번엔 제가 문제부터 보기까지 쭉 틀어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가겠습니다. 문제. Number 8. I would like a refund for this t-shirt. A. All right, come over to the register. B. There will be a fundraiser tomorrow. C. A large size, thanks.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8번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평서문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죠. I would like a refund for this t-shirt. 난 이 티셔츠를 환급받고 싶다. 한마디로 환불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아마 손님이 직원한테 이거 환불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죠. 우리 이거 환불해주세요 라고 할 때 Can I get a refund? 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I would like a refund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대꾸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직원이 어떻게 말했나 한번 정답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못 찍으셨나요 여러분? All right, come over to the register. 환불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직원이 말하죠. Alright, All right, alright, 알겠어요. 어디로 오래요? all right, come over to the register. Come over to the register. 알겠어요. 여기 계산대로 오세요 라고 하니까 아마 환불을 해줄 건가 봐요. 이렇게 평서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제로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나 내일 바쁠 것 같아. 왜 바빠? 나 내일 누구누구 생일 파티 갈 거야. 어딘데? 나 이번에 핸드폰 샀어. 좋겠다.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 한번 들어보세요. My car doesn't start. My car. 내 차가 doesn't start. doesn't start라고 하는 건 차 시동이 안 걸린다. 야, 내 차 시동이 안 걸려. 친구한테 얘기하죠. My car doesn't start. 그럼 친구 뭐라 그러죠? Okay, I can give you a ride. Okay, I can give you a ride. 알았어, 내가 태워줄게. 네 차 시동 안 걸리면 내 차로 가면 되지. 이렇게 누군가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조금 더 유리한 문제가 되겠고요. 쌤, 전 해석은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내가 만약에 토익 고득점을 노린다 하신다면 해석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고요. 오답 같은 경우 간단해요. 얘가 말하는 건 fundraiser. 티셔츠하고 fundraiser 관계가 없죠. C번 가니까 마찬가지로 a large size. C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나와야겠네요. Which size? 어떤 사이즈를 are you looking for? 찾고 계십니까? A large size please. 이렇게 나와주는 거니까 C번 오답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서문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보시면서 주어를 듣고 동사를 듣고 뉘앙스까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이니 나는 그냥 눈으로 보겠다. 눈으로 그냥 티셔츠 환불 이게 아니고요. 항상 내 입을 움직이면서 따라 읽는 연습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따라 읽어보시고요. 파트 2는 단어가 많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훈련을 계속 읽어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파트 3로 갈 텐데 파트 3 같은 경우는 볼 게 되게 많죠. 파트 2랑 반대되게 읽을 게 많기 때문에 항상 집중하시면서 문제를 빠르게 스캔해 주셔야 되고요. 남녀가 대화하는 걸 들을 거니까 이 남녀가 지금 어디구나, 어떤 대화를 하고 있구나, 어떤 주제구나를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우리 함께 문제 읽어볼 텐데 항상 문제 읽을 때는 첫 단어, 의문사가 어떤 의문사인지 where, 어딥니까? conversation,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보기 보니까 meeting, workshop, celebration, competition. 네 가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 10번 보니까 why does the man say is it even worth it then?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라고 남자가 말을 할 건가 봐요. 항상 쌍따옴표 문제가 나올 때는 쌍따옴표 문제는 좀 어렵지. 내가 내용을 파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11번에 보니까 사람 이름 나왔네요. 미스 야마우치. 이런 사람 나올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Her product 그 다음 release. release가 될 겁니다. B번 가니까 presentation cancel. 취소가 됐습니다. C번 가니까 appointment가 moved. 옮겨졌습니다. 마지막 D번 보니 her project가 success. 성공적이었다. 자, 이 중에 어떤 게 정답일지 한번 문제를 들어보고 같이 풀어볼 텐데요. 항상 순서대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대화 시작할게요. 남녀가 대화합니다. Wow, that last exercise was harder than I expected. I've been in the business for a long time, but this has been the most challenging technical skills workshop I've ever participated in. Yeah, it's tough, but I've learnt a lot. Oh, the computer lab for the next session is full. I guess we'll have to put our names on the waiting list for now. Waiting list? Is it even worth it then? Maybe we should just sign up for a different session. All right. Well, how about Kazuko Yamauchi's class? I heard she's going to give a sneak preview of her latest smart gadget, which will be available next week. Number 9.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문제를 읽어주죠. 제가 지금 음원을 끊어버렸는데 실제 시험장도 똑같아요. 문제를 빨리빨리 풀었으면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에 이미 다음 세트로 넘어가서 다음 세트를 또 빠르게 막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스피드가 중요한 파트가 파트 3와 파트 4입니다. 집중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Where is the conversation taking place? 어디에서 지금 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 남자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But this has been the most challenging technical skills workshop I've ever participated in. 하니까 지금 두 단어가 꽂히는데 technical이란 단어하고 workshops라는 단어가 들리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echnical skills workshop I've ever participated in. 이런 문제가 나오는 순간 바로 여러분이 듣고 찍기 문제구나. 바로 B번 정답 처리하시면 되는데 간단하지만 파트 3, 파트 4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집중한다면 다 맞출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절대 대충 듣거나 흘려듣지 않게 집중하시고 B번에 테크니크 워크숍 정답 찍어두시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아무래도 쌍따옴표 문제라 긴장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남녀의 지금 대화의 흐름 기억하세요? 너무 재밌다. 워크숍 너무너무 좋다. 근데 여자가 이런 말을 하죠. 뭐라 그랬나? 들어볼게요. Oh, the computer lab. The computer lab 하니까 지금 어떤 컴퓨터 랩이 어떻대요? Oh, the computer lab for the next session is full. full. 꽉 찼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기다가 이름을 올려야겠죠? I guess we'll have to put our names on the waiting list for now. 하니까 waiting list for now. waiting list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기 명단에다가 이름을 올려야겠다. 여자가 뭔가를 제안을 했죠. 했더니 남자의 지금 반응을 볼까요? 남자의 반응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Waiting list. 다시 한번. Waiting list. waiting list. 남자의 지금 톤이 waiting list.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뒤에까지 연결해 보니까 남자가 말하죠. Is it even worth it then? 야, is it even worth it then? 그런 만한 가치가 있겠니? 한 다음에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마지막 쐐기를 지금 박아주는 문장 나옵니다. Maybe we should just sign up for a different session. 야, 그냥 maybe we should just sign up. 우리 그냥 다른 거 등록하자 for a different session. 다른 거 등록하자라고 하니까 남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야, 우리 그냥 대기 명단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세션 듣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남자 생각에는 better option.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C번 정답 처리가 되고요. A번에 나오는 number of seats, 뭐 자리의 개수나 B번 가니까 expensive, 가격을 말하거나 D번 가니까 데드라인 말하는 건 지금 전혀 남녀의 대화와 관계가 없으므로 오답 처리가 되는데 파트 1, 2와 지금 다르죠. 파트 1, 2는 오답을 소거하는 게 빠르지만 파트 3, 4는 항상 정답을 찾아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물론 소거법을 쓰셔도 괜찮지만 정답을 조금 더 바로바로 찍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쌍따옴표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들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파트 3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만약 시험장에서 많이 어렵다 느끼시면 일단 속도를 늦춰지지 않게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그냥 기술적인 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지금 세 번째 나왔던 건 사람 이름 등장할 텐데 이 사람 이름이 지금 남자가 얘기하죠. 다른 거 듣자 하니까 여자 뭐라 그래요? All right. 그래, 알았어. 딴 거 듣자. 그런 다음 뭐라 그랬냐면 Well, how about Kazuko Yamauchi's class? 하니까 야마우치의 클래스는 어떨까요? 여자가 지금 야마우치에 관심이 있네요. 그 다음 이 세션을 설명을 합니다.
I heard she's going to give a sneak preview of her latest smart gadget, which will be available next week. 이 문장을 짜르륵 들은 다음에 이해하신 분들은 정답이 나올 텐데 조금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제가 중간 좀 끊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할 거래요. Smart gadget. Smart gadget. Smart gadget이라고 하는 건 스마트가 우리나라 말도 많이 쓰죠. Smart 하면 스마트한,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gadget이라고 쓸 텐데 Smart gadget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마트 기기 있죠. 스마트 기기를 지금 이 여자가 얘기할 거래요. 근데 Smart gadget은 Smart gadget인데 어떤 Smart gadget이라고 합니까? Smart gadget, which will be available next week. 마지막에 들어볼까요? Which will be available next week. Available next week.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which will be available next week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가 결국은 paraphrasing 문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어떤 스마트 기기가 will be available next week. 다음 주부터 available 하다라고 하는 건 그 제품이 다음 주에 출시가 된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이 바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보기에 보이셔야 되는데 보이세요? 그죠? released, 출시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동의어가 되죠. 그래서 동의어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동의어가 release 혹은 launch 혹은 unveil 이렇게 지금 release가 되고 launch가 되고 unveil이 되고 전부 다 지금 동의어로 출시가 된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외우고 그만 외우시는데 사실 보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hit the market 혹은 put on the market 이런 단어까지 조금 더 외워주시면 파트 3, 파트 4는 물론이거니와 파트 7에도 많이 등장할 거니까 hit the market, put on the market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된다. 해서 지금 여기에 Which will be available next week. available next week. 바로 지금 출시가 됩니다까지 연결하니까 이 gadget이라고 하는 게 제품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release라고 하는 걸 지금 available까지 연결하시면 paraphrasing 문제. 파트 1과 똑같죠. 단어는 많이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6가지가 있구나. 한꺼번에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3 한 문제 더 볼까요? 남녀가 대화하는 지금 파트 3 문제를 또 읽어보니까 What is the main topic? topic을 물어보고 있고요. Potential clients, expenses, 그 다음에 retention rates, 그리고 purchase of business,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 13번에 보니까 graphic,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market share, 어떤 지금 관련된 그래픽, 시각 자료가 나왔는데 시각 자료를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번에 가니까 남자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걱정하고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earnings가 reported incorrectly, 잘못 나와 있다. B번 가니까 stock, 주식이 has fallen, 떨어졌다. C번 가니까 purchases, 어떤 구매가 completed, 완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on time, 제 시간에 안 될 것 같다. 자, D번 가니까 마지막에 a new service, 새로운 서비스가 might not be popular, 인기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보기가 있네요. 자, 그럼 보기 잘 확인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집중하시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아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겠습니다. Michael, have you seen the report? We may finally be able to acquire Durante Catering. Really? That sounds promising. Yeah, we'd still be the second largest company in this market, but buying Durante would help us build our client base. Look here on the second page. Well, it looks like we're already ahead of the wedding company, and with Durante's clients, we would be close to catching up with our biggest competitor. Well, what do you think? It sounds like the right move to me. I'm looking at the report in more detail now, and I'm a bit concerned. Durante's stock has gone down recently, so it could be a bad move. 자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쯤 아마 문제가 다 정답이 찍혀 있다면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what is the main topic? 주제가 뭡니까? 분명히 남녀가 대화하는 초반부에 나올 텐데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짝 가볼까요? Michael, have you seen the report? We may finally be able to acquire. 여기가 포인트였네요. 다시 한번. We may finally. We may finally, 우리가 드디어 able to, 가능할 것 같아요. 뭐가 가능할 것 같아요? We may finally be able to acquire. 여기를 마지막 동사를 들으셔야 되는데 We may finally be able to acquire. 들리세요? 다시 한번. We may finally be able to acquire. 하니까 여기 나오는 이 A 발음을 우리가 들어주셔야 되는데 쌤 이 발음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acquire가 안 들렸어요.
acquire 내가 인수하다는 거 아는데 안 들렸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A로 시작하는 동사나 명사 같은 경우는 이 앞에 A에 강세가 안 들어갈 때가 많죠. 해서 acquire가 아니고요. acquire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발음이 잘 안 들린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발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지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가볼까요? We may finally be able to acquire 하니까 A의 강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we may finally be able to acquire 우리가 드디어 인수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니까 인수한다를 캐치하신 분들은 아마 정답 잘 찍었을 거예요. acquire 무언가를 인수한다,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하면 동의어가 당연히 위에 보니까 purchase, buy 하고 동의어죠. 회사를 결국은 구매하기 때문에 인수가 되는 거고요. 구매한다, 인수한다라고 하는 동의어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만 더 볼까요? 인수하다랑 항상 짝을 이루는 합병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합병하다 영어로 뭡니까? M으로 시작해요. merge. 그죠? merge라고 하는 게 합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니까 합병하다도 동의어가 있습니다. 합병하다의 동의어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C로 시작하는 동사. 뭐죠? consolidate. 그죠? consolidate. 물론 LC에도 등장하지만 RC에도 많이 등장할 거니까 함께 봐놓으시면 나중에 또 시험에 등장했을 때 인수하다, 합병하다, 인수하다.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그래픽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그래픽이 나왔네. 근데 이 그래픽이 어떤 그래픽이냐면 차트. 그래픽 문제 유형 중에 차트는 여러분 항상 비교급과 최상급을 여러분이 잘 들어주려고 비교급이 어떤 게 있구나, 최상급이 어떤 게 있구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남녀가 지금 대화하다가 얘기를 하죠. 갑니다. Really? That sounds promising. Yeah, we'd still be the second largest company in this market, 하니까 이 여자가 지금 말하는 게 we still be the second largest. 우리가 어떻대요? the second largest company in 하니까 우리가 second largest라고 하니까 largest 하면 요 회사인데 지금 얘가 덧붙이는 게 second largest, 두 번째로 제일 크다라고 하니까 골든 브런치네요. 연결하시면 골든 브런치 C번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픽 문제 풀 때 절대 보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래픽 시각재를 집중하신 다음에 차트가 나오면 biggest, largest, the best, top 이렇게 최상급이나 아니면 second largest, second biggest 이렇게 비교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죠. 차트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 파트 3의 마지막 문제는 남자가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가 걱정을 하죠. 내가 보니까 조금 애매한가 봐요. 왜요? I'm looking at the report in more detail now, and I'm a bit concerned. Durante's stock has gone down recently. 하니까 남자가 지금 걱정하는 거 I'm a bit concerned. 걱정이 된대요. 왜요? Durante's stock has gone down. 하니까 stock이란 단어를 듣고 쌤 스탁이 들렸어요. 정답 아닙니까? 맞죠? 스탁이란 단어만 듣고 정답을 처리하셔도 괜찮고요. 스탁이 근데 어떻게 됐대요? Durante's stock has gone down. gone down, gone down, gone down.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fallen,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go라고 하는 거에 현재 분사. gone down 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까지 연결하시면 되고요. gone down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어가 fall만 있는 게 아니죠. fallen, dropped, decreased, decline 다 모두가 떨어진 걸 말하는 거니까 떨어진 건 요 정도가 있네. gone down. 또 gone down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gone down 말고도 과거 시제로 바꾸면 went down. 누구누구의 스탁이 went down. 우리의 sales가 went down. 우리의 earnings가 went down. 매출이 떨어졌네요. 어떤 지금 금액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나와주는 거니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gone down, went down, go down, decline, decreased 까지 연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파트 3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단어를 외운 만큼 잘 들릴 거고요. 어떤 문제를 내가 풀 때마다 집중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 파트 4에 갈 텐데 파트 4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여러분. 파트 4 여러분 문제를 먼저 빠르게 스캔하셔야 되고요. 파트 3하고 다른 건 딱 하나.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명으로 줄어요. 한 명으로 줄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지금 저처럼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여기가 어디구나. 주제가 뭐구나. 함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 문제 보니까 who, 누굽니까? 누가요? listeners,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쩔 때는 스피커가 누군지 물어볼 거고 어떨 때는 listeners, 듣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볼 거니까 항상 누군지
문제를 대충 보시는 버릇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reporters, teachers, artists, staff. 두 번째, 그래픽 문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그래픽 아까 전에 아까 나왔던 거는 차트였는데 지금은 조금 특이하게 생긴 지도가 나왔죠? 지도 문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7번에 가니까 이 사람에 따르면 What is the purpose?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건데 이 프로그램이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보기가 있네요. Showcase, Student Works, To provide our classes to residents 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를 제공한다. C번에 가니까 돈을 모으려고 하나 봐. funds가 나왔고요. 마지막 D번에 가니까 expenses, 어떤 지금 운영 자금을 낮추기 위해. 자,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 될지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문제 갈게요. Thank you all for coming in on the weekend. At today's workshop, we'll get you familiar with the recent changes to the exhibits at the Bellafour Art Gallery so that you'll be able to guide the guests. We'll learn interesting details about several collections, including the new Egyptian sculpture exhibit. The only exhibit we won't spend time covering is that one nearest to the elevators, because it changes every 4 weeks. As you may know, we recently started an arts program with local middle and high schools. At the end of every month, students send us their artwork, and we choose the best ones to display in that section. 자, 이렇게 이 여자가 말해주는 걸 쭉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럼 하나씩 일단 가볼까요?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 안녕 얘들아, 주말에 나와서 고마워. 기억나세요? Thank you all for coming in on the weekend. At today's workshop, 우리가 오늘 워크숍을 할 건가 봐요. 워크숍에서 근데 어떤 걸 한대요? At today's workshop, we'll get you familiar with the recent changes 하니까 recent changes라고 하니까 최근에 뭔가 변했는데 그 변한 걸 너희한테 뭔가 익숙하게 만들어준대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recent changes to the exhibits exhibits at the Bellafour Art Gallery. 하니까 art gallery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가 어떤 갤러리인가 봐요. 어떤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인데 exhibit가 나왔고 듣고 찍기 문제인가 했는데 듣고 찍기가 아닌 것 같죠. 절대 문제만 보고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유추하는 문제 가볼게요. 좀 더 들어볼까요? Recent changes to the exhibits at the Bellafour Art Gallery so that you'll be able to guide the guests. 그래가지고 니네가 뭐 할 수 있냐면 So you'll be able to guide the guests. So that you'll be able to guide the guests. 자, 그러면 힌트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일단 이 사람들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 아니고 뭔가 직장인 냄새가 나고 있죠. 첫 번째는 exhibit 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아트 갤러리니까 갤러리의 동의어로 museum, exhibit 어떤 전시회가 열린다라고 하니까 museum으로 지금 여러분이 조금 유추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왔던 게 So that you'll be able to guide the guests. 그래가지고 니네가 able to guide the guests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들을 가이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은 아티스트예요? 아니면 직원이에요? 여러분이 미술관 가면 아티스트는 없죠. 그 미술관의 직원들이 박물관의 직원들이 여러분을 가이드를 시켜줄 거니까 가이드 게스트라고 하는 걸 들은 다음에 스태프까지 연결하시면 정답 결국은 D번 처리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A번과 B번과 C번이 그럴듯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장을 다 해석해 보니까 정답은 D번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look at the graphic 또 시각자료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기 이렇게 대문자로 not be discussed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게 뭡니까? 자, 그러면 어떤 걸 안 다룰지 한번 쭉 들어볼까요? We'll learn interesting details about several collections, including the new Egyptian sculpture exhibit. 하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건데요. 그 다음 나오는 거 중요한 포인트. The only exhibit we The only exhibit 딱 한 개 있대요. The only exhibit 그 다음 뭐라고 했나? The only exhibit we won't spend time covering is that one nearest to the elevators. 이 문장을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먼저 제가 힌트를 드리면 그래픽 문제 중에 아까 차트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들어야 되는데 이번 지금 이런 그래픽 중에 floor plan 우리나라 말로 배치도 혹은 지도가 등장하는 시각자료 문제에서는 항상 전치사와 기준점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컨셉을 잡으신 다음에 문장을 들어주면 훨씬 잘 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s that one nearest to the elevators?
하니까 지금 나오는 기준점은 the elevators가 나오고 있고요. 앞에 나오는 전치사가 nearest. 들리세요? Is that one nearest to the elevators? 하니까 elevators에서 가장 가까운 nearest가 나오니까 가장 가까운 곳 어디겠어요? elevators에서 nearest to the elevators. 정답 결국은 B번으로 가시면 되죠. 이렇게 여자 혹은 남자가 등장했을 때 막 설명해 주는 걸 내가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항상 어떤 포인트가 나올지, 그래픽 중에서 차트가 나오면 어떤 포인트, 지도가 나오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조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요. 이 사람에 따르면 어떤 게 목적입니까? 이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막 설명을 해요. 가볼까요? As you may know, we recently started an arts program with local middle and high schools. 살짝 힌트가 나왔지만 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들어볼게요. Local, middle, and high schoos가 나왔고요. Local middle and high schools. At the end of every month, students send us their artwork. 다시 한번 At the end of every month, students send us their artwork. 하니까 students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듣고 찍기 문제. students란 단어가 바로 꽂혀야 하시는 분들은 바로 A번을 정답 처리하실 텐데 쌤 들린다고 무조건 찍나요? 들린다고 무조건 찍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들어보면서 해석도 해보시고 바꿔 말하기도 해보시고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파트 3, 파트 4는 똑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어려운 문제가 뒤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어려운 문제는 여기저기 분포가 될 거고요. 항상 듣고 찍기 문제가 많이 깔려 있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라고 무조건 어려울 거야. 해석을 열심히 해야지. 물론 좋은 자세지만 언제나 쉬운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연 상태로 듣고 찍기가 나오면 바로 찍어야지. 지금처럼요. Students send us their artwork. 까지 연결하시면 정답 처리가 됐고요. 조금 더 들어볼까요? 바꿔 말하기도 가능하겠네요. Students send us their artwork, and we choose the best ones to display in that section. 하니까 우리가 그 섹션에다가 display, 쇼케이스 한다라고 하는 동의어가 display로 바뀌었고요. works라고 하는 게 artwork, 어떤 예술 작품들을 전시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잘 발휘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파트 3, 4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집중력, 그리고 단어 실력,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여러분이 조금씩 해석하시는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항상 스크립트를 보고 읽는 연습은 안 좋아요. 스크립트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이 감탄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스크립트가 없더라도 들어보시면서 이런 흐름으로 지금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실전 연습으로 보시는 거니까 항상 연습하실 때 스크립트는 조금 치워놓은 다음에 귀를 뚫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봤는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여러분이 약한 파트가 좀 파악이 됐을 거예요. 내가 파트 1을 조금 못한다. 파트 2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막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